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난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건물 화재 시 패닉의 발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연기가 발생했을 때, 그죠? 연기나 유독가스나 발생했을 때, 자, 패닉의 발생 원인과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그죠?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자, 패닉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2번,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 그죠?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호흡장애 맞고요. 3번,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 그죠? 우리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갇히게 되면 심한 공포감과, 그죠? 그리고 패닉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은 이제 그 패닉의 발생 원인과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건물의 가연 내장재. 자, 건물의 가연 내장재가 무엇냐에 따라, 그러니까 내장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패닉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내장재 같은 경우는 그 화재의 가혹도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4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2번. 피난 시 하나의 수단이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수단 및 방법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를 확보하는 피난 대책의 일반 원칙은 뭐예요? 1번에 리스크 다운, 2번에 피드백, 3번 풀프루프, 4번 페일 쉐이프. 어떤 거예요? 바로 4번이죠. 그죠? 페일 쉐이프. 그러니까 하나의 설비가 고장이 나도 다른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뭐가 있어요? 한쪽의 피난로가 막혀도 다른 쪽 피난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페일 쉐이프 원칙인 거죠. 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3번.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난 시에 군집 보행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로 보는가? 자,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자유 보행 속도와 그리고 자, 군집 보행 속도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 보행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 보행 속도. 자, 어떤 속도가 더 느리다고 했어요? 어떤 속도가? 그죠? 군집 보행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유 보행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인데 한 0.5에서 2m/s 정도가 돼요. 1초당 0.5에서 2m 정도가 되고요. 그 군집 보행 속도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어요? 느려요, 좀. 그죠? 1m/s 정도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군집 보행 속도는 2번에 1.02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제 4번.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페일 쉐이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페일 쉐이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한 가지 피난 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 맞죠? 이게 바로 페일 쉐이프의 원칙, 정의입니다. 그죠? 자, 1번이 맞고요. 2번. 피난 설비를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는 것. 자, 이건 틀렸죠. 일단 이동식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해야 되고요. 이것은 페일 쉐이프가 아니라 바로 풀프루프 원칙이 되는 거죠. 풀프루프. 그죠? 3번. 본능적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것. 풀프루프죠. 풀프루프. 4번.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 이것도 풀프루프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페일 쉐이프에 대한 설명은 1번이네요. 1번. 다음 문제 5번.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1번.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그죠? 복잡한 것보다는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2번.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보다 이동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반대로 돼 있죠. 그죠? 이동식 설비보다는 고정식 설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3번.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전자식보다는 원시적인 방법이 더 낫다고 했어요. 4번. 두 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그죠? 한쪽 피난 방향보다는 두 쪽. 그죠? 두 쪽 방향. 두 방향보다는 세 방향이 낫다고 했죠.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6번.
화재 발생 시 피난기구로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피난기구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완강기, 2번에 화재 속보기, 3번 수직 구조대, 4번 구조대. 자, 이 중에서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2번이죠. 그죠? 화재 속보기는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건물 내 피난 동선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번. 피난 동선은 그 말단이 길수록 좋다. 아니죠. 피난 동선은 말단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틀렸죠? 2번. 피난 동선의 한쪽은 막다른 통로와 연결되어 화재 시 연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죠? 피난 통로는 절대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틀렸고요. 3번. 어느 곳에서도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으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3번이 맞고요. 4번. 모든 피난 동선은 건물 중심부 한 곳으로 향하고 중심부에서 지면 등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때요? 잘못됐죠? 잘못됐죠? 자, 여기서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피난 통로가 자, 한 곳으로 집중된대요.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된대요. 이게 어떤 형태라고 했죠, 이게? 응? 이게 어떤 형태라고 했어요? CO형, CO형. 그죠? CO형은 바로 패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집중하면 안 돼요. 분산해야 돼요. 피난할 때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피난로의 온도는 49에서 66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 시에 고려한다. 이 경우에 온도는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 어디에서 온도 잰다고 했어요? 바로 사람의 어깨 기준. 그죠? 어깨를 기준으로 잰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사람의 어깨 높이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9번. 불의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인간의 피난 특성 5가지 배웠죠? 그죠? 그 내용 중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한다. 자, 이게 어떤 본능이에요? 바로 귀소 본능인 거죠. 그죠? 귀소 본능 맞고요. 2번.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잘못됐죠? 그 인간의 그 피난 특성 중에서 지광 본능이 있어요. 지광 본능.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밝은 쪽으로 향해서 도망가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지광 본능이잖아요. 자, 2번은 잘못됐잖아요. 빛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무슨 본능이에요? 바로 퇴피 본능이죠. 맞고요. 4번.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거 뭐죠? 이거는 따라간다고요. 바로 추종 본능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피난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프루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자, 풀프루프 원칙입니다. 1번. 저지능 상태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하는 원칙. 맞죠? 이게 바로 풀프루프 원칙인 거죠. 저지능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1번이 맞고요. 2번. 피난 설비를 반드시 이동식으로 하는 원칙. 아니죠?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라고 했어요. 3번. 한 가지 피난기구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원칙. 이것은 풀프루프 원칙이 아니라 페일 쉐이프 원칙이 되겠죠. 그죠? 4번. 피난 설비를 첨단화된 전자식으로 하는 원칙. 아니죠? 전자식이 아니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네요. 다음 문제 11번.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계급의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계급의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지름이 50cm 이상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돼요. 그죠? 틀렸고요. 2번. 해당 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인 것. 잘못됐죠?
바닥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는 1.2m 이대입니다. 그죠? 잘못됐어요. 3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그죠?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네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창에 방범을 위하여 40cm 간격으로 창살을 설치한다? 아니죠. 계구부에는 절대로 창살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2번. 피난시설의 안전구역을 설정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피난시설의 안전구역 3가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차 안전구역이 있고요. 2차 안전구역, 그리고 3차 안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안전구역에는 어디가 되는죠? 1차 안전구역은 바로 복도죠, 복도. 복도가 1차 안전구역이고요. 2차 안전구역은 어디예요? 계단 부속실이나 또는 뭐 계단 전실이 되겠죠? 이게 바로 2차 안전구역이에요. 그리고 3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계단이죠, 계단. 그죠? 그래서 피난시설의 안전구역은 뭐라고요? 복도, 부속실, 계단 또는 계단 전실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거실. 거실은 피난시설의 안전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이게 보세요. 자, 이게 원래 보행거리 자체는 30m 이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죠. 그죠?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바로 50m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30m 이하지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또는 뭐예요?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14번. 피난층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자, 피난층에 대한 정의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피난층에 대한 정의. 바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그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바로 피난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5번. 다음 중 피난자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가장 큰 형태는? 자, 1번의 T형, 2번의 X형, 3번의 Z형, 4번의 H형. 뭐예요? 바로 H형이죠. 그죠? 패닉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H형도 있고요. 그리고 C5형도 있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유유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건축물 바깥에 설치하는 계단입니다. 그죠? 건축물 바깥에 설치하는 계단의 폭, 유효 너비는 얼마? 0.9m 이상이죠. 그죠?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문제 17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계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 구조의 벽으로 설치할 것, 구획할 것, 그죠?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맞고요. 2번,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2번도 맞죠? 3번,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그죠? 계단실은 어둡기 때문에 조명 설비 필요하고요. 4번, 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잘못되었죠? 그래서 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